난 MLS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 손흥민은 그렇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데뷔하자마자 MLS 역대 굿즈 판매 순위를 갈아치웠고 유니폼 판매량과 티켓 가격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를 하는데요. 경기장은 단 하나의 이름만 울렸습니다. 바로 손흥민. 더욱더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그의 데뷔 전. 해당 경기를 지켜본 미국 현지 매체들 모두 입을 모아 손흥민은 단 15분 만에 MLS의 기준을 바꿨다며 영국에서 10년간 사랑받은 손흥민이 이제 미국에서 리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LA타임스에선 손흥민의 영입을 LAFC 단순한 영입이 아닌 문화의 상징을 얻었다며 손흥민의 데뷔전을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사건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에서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며 손흥민의 LAFC 이적은 신이 한 수였다고 주장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토트넘은 손흥민을 아직까지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LAFC의 손흥민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뷔전을 시카고 원정에서 치는 손흥민은 단 하루 만에 MLS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SI에서는 손흥민을 MLS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적이었다. 메시가 리그의 문을 열었다면 황금빛으로 장식하는 선수다. 미국 디애슬레틱 역시 시카고전을 보면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손흥민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 그는 장남컨대 이 리그의 미래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도 폭발했습니다. 데뷔 하루 만에 LAFC 유니폼 판매량은 구단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장 큰 사이즈의 유니폼을 제외하면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또한 LA 지니 호텔 예약률은 주말 단위로 30% 이상 치솟았고 시트 기계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의 데뷔 전 티켓 가격 또한 평소 대비 350%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가르켜 손흥민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스스로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MLS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데뷔 전에서 손흥민의 전력 질주, 최고 속도는 시속 34.3km로 리그 최고 스피드 기록을 단숨에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흥민이 MLS에 온 시점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서는 베컨과 질라탄, 카카도 MLS를 빛냈지만 유럽 빅리그에서 매년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채 이적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그는 리그의 흥행과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단 한 명이 슈퍼스타다. 그러나 손흥민을 떠나보낸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기록상으로도 급격한 추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시즌 기록한 23개의 공격 포인트는 팀의 전체 공격 포인트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며 궁극적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토트넘에서 헌신한 보상을 받은 대단히 상징적인 시즌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최고 스타 50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 중 토트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임스 메리스는 한국도에서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히샬리송과 솔랑키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스타라고 할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차기 주장 로메로조차 리그에서 손꼽히는 센터백이지만 50위 안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손흥민의 MLS 이적이 공식 발표된 이후 토트넘은 경기 외적인 지표에서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클럽 관계자와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굿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는데 특히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전체 굿즈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구단 수익 구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EPL 중계 시청률 또한 아시아권에서 무려 62%나 감소하며 손흥민 이탈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토트넘이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의 브랜드 가치와 매출 동력을 동시에 상실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경기 후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뛰면서 아주 편안하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LAFC 감독 최른돌로 역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공격수들에게 자유를 준다. 3명의 공격수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최대한 공간을 활용한다. 손흥민의 커리어를 봐서 알겠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피니치였다. 우리는 그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재능을 100% 활용할 것이다. 이 말은 곧 토트넘 시절과 정반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윙어로 나서면서도 경기당 평균 5, 6회 이상의 수비 가담을 해왔고 풀백과 같은 수비 전환거리는 EPL 공격수들 중 1위였습니다.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상대 빌드업을 차단했으며 공격 전환 시에는 다시 전방까지 전력 질주하는 어마어마한 혹사를 해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 제이미 캐라건은 LAFC에서 손흥민은 후방 압박에 체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골과 찬스 창출에만 집중하죠. 그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모습입니다. 토트넘에서 그를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그는 EPL 단일 시즌 기록을 깰 수도 있었을 겁니다. 라며 토트넘의 전술은 세계 최고 피니셔를 수비수처럼 쓰는 전술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감독 토마스 프랭크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리그 개막을 앞둔 지금 BT 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기자들은 손흥민의 이적 이후 토트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의 득점뿐만 아니라 팀 전반의 분위기와 결승력을 모두 책임지는 선수였어요. 이런 유형의 선수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프랭크는 특히 손흥민의 전술적 다재다능함이 팀 구조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포지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9번, 11번, 10번, 어디든 필요하면 갔어요. 리더로서 팀을 이끌면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죠. 이건 한 명의 공격수가 해낼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는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정도의 헌신을 매 경기 요구받는 건 선수로서 매우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를 지도한 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를 그리워하는 건 토트넘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남긴 빈자리는 전술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라며 손흥민의 이탈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는 것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T 스포츠의 해설위원 마이클 워는 손흥민의 이적이 신이 한 수와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손흥민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그가 남았으면 또다시 팀을 위한 희생이란 이름 아래 혹사했을 게 뻔하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건 축구 실력 그 이상이었다. 팀을 위해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한계까지 몸을 던지는 선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뛰게 만들고 그가 골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BBC의 수석 칼럼니스트 필 맥널티는 손흥민이 다시 빅리그로 진출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봤는데요. 많은 팬들이 MLS 행을 커리어 마무리라고 말하겠지만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여전히 월드클래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 그가 원한다면 유럽 빅리그 복귀는 시간 문제나 다름없다. 그때는 한층 더 노련해진 경기 운영과 리더십까지 겸비한 손흥민을 보게 될 것이다. 여전히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손흥민의 전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골키퍼 비카리오는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능하다면 손흥민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매일의 동기부였죠. 경기 전 그가 라커룸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웃음 하나로 긴장을 풀어주고 경기 시작 1초 전엔 누구보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빌바오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그 밤. 저는 그를 끌어안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그 순간에 손흥민은 주장 그 이상이었고 제 인생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라며 여전히 자신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로파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그날.